네, 안녕하세요. 해운대 일개미입니다. 오늘 7월 3일 수요일 장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부산 쪽에는 보니까 이제 비가 그치고 다시 일단 무더위가 또 시작됐는데 또 이번 주부터 보니까 장마 소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더운 여름에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 어떻게든 시장에서 좀 살아남아서 좀 쌓아나갈 수 있도록 수익을 좀 낼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 좀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관심 섹터, 마지막은 이제 매매일지 복귀, 이렇게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가 보면 HLB 관련된 종목이죠. HLB가 보면 이게 아마 진양곤 회장이라고 해서 예전부터 이제 HLB 그룹주에 관련된 이제 모든 이제 그룹주의 회장이죠. 이게 아마 FDA 그 미국 식약처 FDA에서 이 재심사를 권고했다. 그러니까 FDA 그 미국 식약처 요청이었습니다. FDA에서 재심사를 요청해서 보완 자료 없이 HLB에서 다시 이제 서류를 넣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만약에 HLB에서 보완해서 저기 식약처에 서류를 넣었다는 소식 때문에 소식이 만약 들렸으면 오늘처럼 이렇게 강하진 않았겠죠. 왜냐하면 또 반려될 수 있거나 또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FDA에서 요청이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 이제 승인을 해주겠다는 그런 이제 의도로 좀 파악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회사에서 이걸 자료를 냈는지 참 이거는 기사 이제 단어의 선택의 차이인데 이 단어 선택 하나만으로 오늘 시장을 뭐 주도했습니다. HLB 관련 그룹주들이 보면 뭐 HLB, 그다음에 HLB 제약, 생명과학, 테라피틱스, 뭐 글로벌까지 오늘 대부분의 급등한 종목들 2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이 대부분 HLB 그룹주고 그다음에 오늘 상한가 종목이 세 종목이 나왔습니다. 상한가 근처 거의 턱 밑에까지가 한 종목이고 거의 네 종목 세 종목이 상한가 나왔고 네 종목이나 거의 뭐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총구 강세가 나올 수 있는 것은 국내 항암 신약이죠. 간암 신약 관련해서 미국 이제 식약처 FDA에서 이제 허가를 받게 되면 승인을 받게 되면 국내 1호입니다. 1호. 1호에 대한 이제 시판 기대감 이게 가장 크게 일단 작용을 했겠죠. 그리고 HLB 여기 일봉 잠깐 보시면 3월 26일 날 고점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쌍봉 비슷하게 만들고 난 뒤에 이제 FDA 반려 소식 때문에 요게 하한가가 나왔죠. 하한가가 두 번 나왔습니다. 두 번. 점하한가. 두 번 나왔는데 이게 조금씩 살아나다가 오늘 다시 재차 급등이 나왔으니까 뭐 시장 기대감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는 미국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엔 승인 가능성을 높게 보는 물량들이 제법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뭐 기대감이 반영되는 위치까지는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워낙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한 번에 승인이 나면 뭐 한 번에 여기 12만 9천 원까지 한번 트라이는 할 수는 있겠죠. 네, 아직 시간이 조금 시일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HLB 관련해서 보유하신 분들은 잘 대응하셔서 수익 나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마음고생 하신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마음고생 하셨던 걸 좀 보상받으시길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오셔가지고 충분히 보상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특징 섹터는 ESS 관련해서 테슬라가 이제 어제 10% 넘게 급등이 나왔죠. 이게 테슬라 이제 그 자동차 판매 수가 는 게 아니라 일단 그게 잠시만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정확하게 보진 않았는데 인도 한 차량의 대수가 좀 증가를 해서 지난해보다는 조금 줄어든 수치지만 1분기보다는 조금 이제 올라온 수치라서 간에 여튼 뭐 이렇게 일단 올랐습니다. 10% 넘게 급등을 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일론 머스크 입에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관련 중요성이 좀 언급이 됐나 봅니다. 밤사이에. 그래서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한중 NCS. 요게 그 순행식 관련해서 ESS의 순행식, 그러니까 공랭식인데 대부분이 보면 순행식에서 뭐 유일한 업체다 이렇게 해서 선발주로 한중 NCS가 나왔고, 그 다음에 신성 ST,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까지 이렇게 일단 급등이 나왔습니다. 시간 외에도 뭐 크게 일단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간 외에서도 뭐 큰 뭐 물량이 들어오거나 그런 모습은 없긴 한데, 그래도 일단 뭐 빠지지 않는, 오늘 뭐 급등에도 물량이 크게 나오지 않는 거 봐서는 뭐 흐름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 급등이 나왔고, 한중 NCS는 제가 이제 그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했을 때 6월 24일인데, 이때 이제 급락이 나왔고, 이때 한번 상장할 때 회사 내용을 살펴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행식 관련해서 이제 국내 유일 업체라는 건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재무를 한번 보니까, 재무에 보니까 현금이 너무 없고, 매출도 제가 23년도 것만 봤습니다. 뉴스는 찾아보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IPO 뻥튀기가 조금 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급락이 나올 때 뭐 쳐다도 안 보고 있다가, 이게 보니까 테마 지금 섹터의 흐름이 좀 맞는 종목인 것 같아서 조금 찾아보니까, 삼성 SDI 향 매출이 한 1,300억 정도, 1,300억에서 한 1,600억 정도 올해 일단 예상을 한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이게 그 올해 추가로 수주된 물량, 그러니까 매출액은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뭐 좀 러프하게 잡아서 한 2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800억에서 한 2천억. 거기서 뭐 10%에서 한 15% 정도 영업이익률을 생각한다면 대략 150억에서 한 180억 정도, 150억에서 한 180억 정도면 이게 지금 3천억이니까 시가총액이 오늘 뭐 20% 올랐던가 한 3,600억이라 가정했을 때, 그러면 100억에 3,600억이면 대략 PR이 36배 정도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이제 좀 고평가긴 한데, 2026년도에 매출이 한 3천억 정도 보고 있답니다. 그러면 300억 가정했을 때는 지금 구간은 딱 적절한 구간이죠. 향후 이제 매출까지 기대했을 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 손행식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유일한 회사다. 국내 1위 기업이다. 세계적으로 봐도 2, 3위 안에, 글로벌적으로 봐도 이제 2, 3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업체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납품도 했다. 이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은데, 요게 조금 기대감을 안고 제가 좀 유주의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때 제가 아마 매수를 해서 물려 있다가 오늘 거의 뭐 본절 근처까지 왔는데, 조금 이제 물려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 종목도 요주의 종목으로 일단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종목들 흐름들 오늘 ESS가 일단 강하게 나왔으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갈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한중 NCS가 다시 뭐 순행식으로 붙어가지고 데이터 센터나 뭐 AI 관련된 전력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로 다시 묻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오늘 특징주는 태양광인데, 태양광은 오늘 정부에서 이제 어, 원전 6기에 준하는 금액으로 태양광에 투자를 하겠다. 근데 이제 뉴스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법 개정이 좀 필요한가 봐요. 의무화가 아니라 이제 자진적으로 유도를 해서 이제 민간 사업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참여율이 사실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의무화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리고 원전 6기에 준하는 비용을 태양광에 투자를 해서 셀을 이제 만든다, 육상으로. 그래서 잠깐 반짝이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SDN이나 금양 그린 파워 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초강세가 나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 원전 6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막 개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순간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이 봉이 5분 봉인데 이 봉 하나에 29%짜리면 말 다 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종가는 그래도 조금 관리하고 마감하긴 했는데 시간 내에서는 조금 빠지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다발성 일단 뭐 특징주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오늘 급등이 나왔으니까 특징주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관심 섹터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섹터들이 저는 이제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예전에도 많이 우려먹었던 테마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조금 등한시 여겼는데 이게 보니까 바이오 분위기가 최근에 좀 살아나고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도 오늘 급등이 나오는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게 펩트론입니다. 이게 주 1회 주사를 맞는데 싹센다인가 위고비인가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주 1회 주사를 맞는데 이걸 이제 그 월 1회만 맞을 수 있는 물질 특허 물질이 있는가 봅니다. 그게 물질 이전 관련해서 기대감 때문에 어제 스팸 주의가 스팸으로 해서 주의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시켜 갔죠. 오늘 같은 날은 뭐 한 템포 쉬면서 숨 고르기를 해도 되는데 이걸 펩트론을 보니까 시장 기대감이 크긴 크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급등이 나왔던 인벤티지 랩 있죠. 이것도 오늘 10원이라도 상승을 하면 단일가 들어가는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빠지지 않는 움직임이죠. 종가 보합 마감하고. 그래서 시간에 뭐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이 테마 자체가 죽진 않았구나. 그래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제가 일단 크게 재료가 있는 종목이라 생각을 안 했는데 저도 생각을 좀 유연하게 바꿔서 유동성이 몰리는 시장에 자금들이 몰리는데 제 몸을 일단 맡겨보기로 하고 오늘 제가 노린 것은 이제 후발주인데 선발그룹의 조금 특징주나 한번 단기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한국 BNC라는 종목하고요. 그 다음에 국전약품 오늘 첫 시세가 나왔습니다. 국전약품인데 이 두 종목을 일단 조금 한번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 조정이 크게 들어온 모습들이 보이면 안 되고 최소한 못해도 이제 보합 정도나 강보합 또는 상승권에서 버티는 모습이 나왔을 때 이런 이제 한국 BNC나 국전약품 같은 후발주에 있는 종목들이 좀 탄력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심 섹터는 CXL, 엑시콘, 그 다음에 네오셈, 그 다음에 오킨스전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장의 선발주였는데 오늘 따로따로 들어왔습니다. 엑시콘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중 물량에 대한 부담감, 그 다음에 유중가의 확정, 그리고 7월 말에 유중 물량이 풀리면 부담감은 좀 있겠죠. 그래서 네오셈에 조금 집중을 해보겠다 말씀드렸는데 네오셈이 오늘 홀로 상승했습니다. 프로그램 물량이 조금 들어왔던 것 같고 일단 홀로 상승 마감했고 시간에서도 좀 강세름 나오네요. 네오셈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CX에 관련해서는 엑시콘은 일단 제외시키고 흐름만 일단 추적하시면 될 것 같고 네오셈하고 옥시드전자 두 종목 한번 번갈아 가면서 시세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송배전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판 세명전기 그 다음에 미국판은 보면 대원전선 제일 일렉트릭 이런 종목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재룡전기 어제 재룡산업이 시간에 또 급등이 나왔는데 계속 핑퐁입니다. 같은 섹터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가지 못하고 홀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종목들도 밀어주는 분위기가 아니라 따로따로 좀 노는 분위기 그냥 눈치만 보는 분위기만 계속 연출이 돼서 종목들을 조금 이제 캐치하기 힘든데 이런 부분도 한번 감안하셔가지고 종목들 흐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매매 일치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그 어제 제가 가져왔던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이 오늘 시간에서 이제 그 재룡 산업이 좀 많이 떠서 최소한 이제 본절은 좀 치고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이제 추정하는 물량들은 조금씩은 보이긴 했지만 제가 원했던 프로그램 물량이 일단 안 들어와서 좀 들어오길 기다렸다가 오장에 그냥 손절하고 그 다음에 국전약품 오늘 조금 들어갔습니다. 요거 한번 오늘 좀 내용이 좀 길어질 수는 있는데 국전약품 한번 포인트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늘 여기 보면 이게 비만 치료제로 예전에 시세가 몇 번씩 나왔던 종목이라서 저도 계속 이제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진 않았지만 오늘 이제 거래가 좀 부는 모습을 보고 요거 조금 스토리 좀 나오겠다 생각을 해서 급등이 나올 때 거래원을 한번 살펴보니까 LS증권입니다. LS증권이 그 예전에 보면 그 인수되기 전에
이베스트 증권이죠. 이베스트 증권이 매각하면서 이제 LS그룹이 매수를 했는데, 이베스트 증권이 들어오면 단주 매매를 많이 하다가 이렇게 끌어올리는 물량들이 있다가 갑자기 시장가로 좀 패대기 치는 물량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손으로 매매하는 거 아닌가 같고 프로그램 매매인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안 보이다가 다시 LS 전선에서 물량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패대기 치는 물량들을 확인하고 나서 LS증권, 그러니까 EBS 증권에서 한 8만 주 정도 물량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량들 다 매도하는 거 확인하고 나서 이게 아마 13%대, 10%에서 13%대 구간이었는데, 그럼 이제 2차까지는 한번 조금 특징주 태우면 급등이 나올 것 같아서 이 LS 물량 다 없애고 난 이후에 분할 매수로 했는데, 종가에 물렸습니다. 내일 아마 시세가 안 나오면 또 손절하고 출발해야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은 이제 한중 NCS를 제가 일단 보유 중에 있는데, 이게 오늘 조금 급등이 나와서 그나마 조금 뭐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가격 역할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손실 확정으로 마감을 했는데, 제가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최대한 이제 부처님의 마음으로 평온한 심정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략을 조금 한번 바꿔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략은 종가 베팅을 하고 나면 최소한 다음날 갭 상승을 바라고, 또는 최소한 이제 하락 출발하지 않고 보합에 출발은 해야 되는데, 이 전략이 조금 좀 그래요. 그래서 종가 베팅을 안 하고 당일 대응만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좀 전략을 좀 수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미국장도 만약에 흔들리는 위치가 나와버린다면, 지금 이제 조금은 이제 좀 미국장도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거 전략 수정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미국장이 좀 불안정한 모습이 보인다면 당일 대응으로만 좀 해서 좀 짧게 치고 빠지다가 조금 어느 정도의 섹터의 연속성이 있는 좀 큰 테마가 나타나면 그때 조금 회복할 수 있고 수익을 좀 쌓아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온한 마음을, 최대한 이제 감정적인 것을 배제하고 평온한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주말에 시간이 또 나면 절에 가서 평온한 마음을, 부처님의 마음을 좀 얻어보기 위해서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 뭐 특징주가 많다 보니까 내용들이 좀 길어졌는데, 좋아요, 구독 버튼 클릭해 주시고, 이것도 아직 85일 남았습니다. 일수로. 이것도 지나가는 한 파동이라 생각하고, 한 가정이라 생각을 하고, 이 어려웠던 이 슬럼프의 단계를 어떻게 제가 극복하는지 한번 꼭 보여드려서, 지금 한국장 포기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우리 한국장도, 그리고 제가 매매했던 방법, 매매했던 전략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음을 꼭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